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때까지 했던 오페라와는 조금 결이 다르지만 그렇죠. 꼭 해야 될 오페라 중에 하나고, 베토벤이라는 작곡가가 쓴 유일한 오페라. 맞습니다. 네, 피델리오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예, 네. 금년이 이제 베토벤 탄생 250주년이죠. 사실 그 클래식 음악의 가장 중심되는 작곡가 하면 이 대중적으로나 음악적으로나 베토벤을 빼놓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클래식 음악에 입문할 때 빰빰빰빰 하는 그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 5번 교향곡을 통해서 클래식에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또 사실 뭐 초심자뿐만이 아니고 클래식 음악을 아무리 오래 들은 사람도 베토벤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네. 또한 베토벤을 진짜 완벽하게 이해를 다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참 불가능한 일이죠. 네. 베토벤의 음악 세계는 너무나도 심오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이 베토벤의 음악이라는 것은 우리 클래식 음악 애호가들의 생활에서는 중심이 되는 음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대중적인 베토벤조차도 네. 오페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뭐랄까, 자기와는 또 다른 세계라고 볼 수 있겠는데, 베토벤의 유일한 오페라가 피델리오고, 참 이 피델리오라는 작품을 아주 좋아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베토벤 음악 중에 제일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가 피델리오인데요. 이 피델리오라는 유일한 오페라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은 있어도 네. 한 번만 듣는 사람은 없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베토벤의 그 가장 원숙기의 음악이, 가장 전성기의 음악이 그대로 다 담겨 있는 결정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스토리는 재미없습니다. 드라마적으로도 극적인 요소가 부족하고요. 네. 그렇지만 그걸 모두 상쇄해 주는 게 베토벤의 황홀한 음악. 그렇기 때문에 이 베토벤 250주년을 맞아서 네. 금년 이제 연말에 12월 17일이 네. 베토벤의 탄생일인데, 베토벤의 유일한 오페라. 네.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 베토벤으로서는 아픈 손가락 같은 네. 그 이 오페라 피델리오, 오늘 한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황홀한 음악이라는 표현이 좋네요. 그렇죠. 정말 이렇게까지 음악이 좋을 수 있나 싶을 정도의 정말 무궁무진하게 아름답고도 또 강력하고도 정말 베토벤의 음악의 스펙트럼이 다 실려있는, 다 들어있는 음악이 바로 이 피델리오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독일 극장들은 사실 그렇죠. 뭐 시즌 초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시즌 말에 딱 되게 중심되는 기간에 되게 정성 들여서 내놓는 그런 그렇죠. 오페라죠. 어떻게 보면 이 피델리오라는 작품은 독일어권과 독일어권 밖이 온도차가 큰 작품입니다. 독일어권을 벗어나면 아주 인기 있는 작품은 아닌데, 독일어권 내에서는 그 어떤 이탈리아 오페라들과도 대등하게 경쟁하는 아주 그 중요한 작품이라고 네. 볼 수 있겠죠. 이 피델리오라는 작품의 스토리를 먼저 네.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텐데요. 우선 이 배경은 원래 18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원래 원작은 이 프랑스 혁명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네. 원래 그 프랑스가 원작인데요. 네. 장 니콜라 부이라는 프랑스 사람이 쓴 희곡이 원작입니다. 네. 그 원작 희곡의 배경은 프랑스의 아름다운 루아르강 강변입니다. 근데 이게 오페라로 각색을 하면서 배경을 프랑스가 아닌,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그게 아닌 스페인 최남단에 있는 안달루시아 지방, 네. 세비야가 있는 네. 안달루시아 지방으로 배경을 옮겼습니다. 이게 사실 오페라나 연극이라든지 이런 연극 같은 데서, 특히 그 유럽에서는 배경을 스페인 최남단의 안달루시아 지방으로 배경을 옮겼을 때에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검열 통과. 아, 검열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게 사실은 혁명에 대한 이야기, 또는 뭐 예를 들어 귀족을 비판한다든지 체제를 비판한다든지 심지어 뭐 왕을 암살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을 때에는 검열에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 방법은 뭐냐? 배경을 옮기는 거죠. 그 이국적인 문화가 있는 안달루시아로 배경을 옮기면 검열관이 왜 이렇게 급진적인 얘기를 하나? 통과 안 돼. 이러면은 아니, 그건 우리 유럽의 얘기가 아니고 저 안달루시아 북아프리카 이슬람의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면 되게 얘기가 한 단계 필터링이 되는 네. 거니까, 그런 식으로 배경을 옮겨서 세비야가 배경이 되는 네. 그런 작품으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네. 우선 오페라가 시작하기 전에 이전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우선 그
플로레스탄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강직한 영웅적인 인물입니다. 우리의 테너 주인공이죠. 네. 플로레스탄은 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부패하는 사람을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불의를 참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돈 피자로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탐욕과 부정부패가 아주 그냥 가득한 인물입니다. 네. 이 사람은 형무소장이었는데 온갖 비리를 저지르니까 플로레스탄이 고발을 한 거죠. 저 사람은 비리가 너무 많습니다. 처벌해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고발을 했는데 이 돈 피자로는 고발은 당했지만 재판에서 뭔가 여러 가지 인맥을 이용해가지고 기사회생했습니다. 무사히 살아난 거죠. 네. 그래가지고 형무소장으로 복귀한 뒤에 이 플로레스탄 나를 고발했지. 앙심을 품은 거죠. 그래가지고는 나쁜 놈이니까 이 플로레스탄을 이 돈 피자로는 진짜 이 사악하고 나쁜 녀석입니다. 네. 그래서 플로레스탄을 납치했습니다. 아, 네.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형무소장으로 있는 감옥에 지하 동굴에 지하 감옥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혼자 숨겨놓았습니다. 네. 그러고는 지금까지 2년 동안 세월이 흐른 거죠. 그러니까 플로레스탄에게는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는데 바로 레오노레라는 여인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플로레스탄이 죽었어. 이거 진짜 플로레스탄은 이제 어디 간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레오노레는 우리 남편이 죽었을 리가 없어. 분명히 뭔가가 있어. 이러면서 백방수소문을 해본 결과 바로 그 정적이었던 돈 피자로의 감옥에 어딘가에 감춰져 있다라는 첩보를 접한 거죠. 근데 거기를 들어가려니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경비가 삼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인의 몸으로 거기를 마음대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 남장을 하는 거죠. 네. 남장을 해가지고는 이 감옥에 위장 취업을 하는 겁니다. 간수로. 그래가지고 남장을 해가지고 이름도 레오노레라는 여인의 이름이 아니고 피델리오라는 남자 이름으로 바꾸어서 들어갑니다. 네. 이거 오가 들어오니까 이제 남성형이죠. 네. 그리고 이 피델리오라는 이름에서 이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라틴어의 그 피델레스 하면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직한 성실한 이런 뜻이 되죠. 우리가 그 오디오에서 하이파이라고 하는 것도 영어의 하이 피델리티지 않습니까? 신뢰도가 높은. 네. 그러니까 이 피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뢰스럽다 이런 거니까 뭐 충성이 뭐 성실이 이런 이름이 되겠습니다. 피델리오라는 이름으로 이 돈 피자로 정적의 남편의 원수의 감옥에 위장 취업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오페라는 시작이 됩니다. 네. 전체 2막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스토리는 사실 단순합니다. 네. 1막에서 간수인 로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베이스 배역인데요. 이 로코는 최근에 들어온 간수, 이제 급사같이 아주 이제 견습 간수죠. 아주 초보지만 일을 열심히 잘하고 굉장히 일 처리도 똑부러지게 잘하는 피델리오가 되게 마음에 듭니다. 이 여자가 남장을 했으니 또 인물도 잘생겼죠. 근데 이 로코 간수에게는 아주 귀여운 딸 마르첼리네라는 딸이 있습니다. 이 마르첼리네라는 딸도 아주 귀여운 딸인데 요 딸이 누구하고 결혼하면 좋을까? 아버지의 이제 흐뭇한 고민이죠. 네. 근데 원래 있던 간수 중에 샤키노라는 간수가 이것도 테너 배역인데요. 마르셀리네를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언젠가는 자기도 마르셀리네하고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굴러온 돌이 그 신경이 쓰이는 거죠. 피델리오라는 젊고 잘생긴 간수가 로코의 마음에 든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피델리오는 로코의 신뢰를 얻어서 로코만이 출입할 수 있는 지하 감옥 거기에 좀 같이 데리고 들어가 주십사 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로코에게 계속 잘 보이는 거죠. 근데 로코는 피델리오에게 얘기합니다. 어이 피델리오, 자네가 앞으로 일만 잘하면 형무소장님인 돈 피자로에게 얘기해서 정식 간수로 발탁을 하고 마르셀리네하고 이렇게 결혼도 하면 얼마나 좋은가 뭐 이러니까 피델리오는 신뢰를 얻으니까 좋긴 하지만 이거는 거짓말이니까 네네. 결국은 저 마르셀리네의 마음을 언젠간 다치게 할 거니까 이건 위험한데. 네. 근데 마르셀리네는 그 얘기를 듣고 이 아버지 얘기를 듣고는 저 잘생긴 피델리오를 나는 너무나 사랑하니 언젠간 그렇게 되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옆에서 로코는 그걸 보면서 아유 저 둘이는 정말 천생연분이야 이러면서 흐뭇해하고 그 옆에 보고 있던 간수 샤키노는 야 난데없이 피델리오라는 녀석이 들어와서 내
마르셀리니에 대한 사랑은 달아나 버리는구나. 이거 제정신을 차릴 수가 없네. 네 명이 4인 4색의 생각을 돌림노래 카논으로 풀어냅니다. 네. 이 카논 사중창 정말 이때부터 야 베토벤이구나. 베토벤이었구나. 예, 베토벤의 우리가 그 수많은 교향곡들이나 협주곡 보면 너무나도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이악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어떤 아름다움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 베토벤이 현악 사중주로 유명하지만 이 네 명의 소프라노 2명, 테너, 베이스 네 명의 사중창, 카논, 돌림 노래가 정말 아름다운데 이거부로부터 진짜 베토벤이 숨겨놓은 음악 보따리가 막 풀리는 거죠. 네. 자, 그런 가운데 이 피델리오는 자기 얘기를 본심을 얘기합니다. 로코 어르신, 제발 당신 이제 연로하시니까 힘들어서 지하 감옥 가서 혼자 일하시는 거 제가 마음 아파서 못 보겠습니다. 저를 꼭 데리고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이 형무소장님한테 좀 허락 좀 얻어주십시오. 그러니까 로코는 대견하죠. 네. 아유, 참 이 사윗감 된 녀석이 대견하게 날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내가 허락을 얻어보면서 하면서 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는 가운데 그 형무소장인 돈 피자로가 세비야에 잠시 갔다가 네. 이제 요 형무소는 지금 세비야 근교에 있는 거니까 세비야에 출장 갔다가 돌아옵니다. 네. 돌아오면서 편지들을 이제 그동안 와 있던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딱 편지를 하나 보는 거죠. 항상 이제 이런 나쁜 사람들은 자기 밀정들을 숨겨 놓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세비야의 그 궁전 안에도 밀정이 있는 거죠. 근데 밀정이 딱 보냅니다. 지금 아무래도 우리 형무소의 비리를 감찰하러 내무장관께서 조만간에 암행어사 같이 불시에 감찰을 하러 온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다가 지하 감옥에 불법 감금해 놓은 플로레스탄이 발각되면 당신 큰일 나니까 미리 준비하십시오. 그러니까 갑자기 이 돈 피자로는 그럼 빨리 처리해야지. 이러면서 아리아를 부릅니다. 이제야 복수의 순간이 왔구나. 이러면서 아주 악독한 목소리로 베이스 바리톤 배역이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목소리로 이제 진짜 복수를 하겠다. 2년 동안 가두어 놓았는데 이제 그냥 플로레스탄을 죽이겠다. 라고 하면서 로코 간수장을 불러가지고는 내가 조만간에 그 플로레스탄을 죽여야 되겠으니까 빨리 그 지하 감옥 안에 가서 무덤으로 집어넣을 땅을 파놓으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로코는 자기 보고 죽이라는 얘기인 줄 알고 아유 형무소장님 저는 당신이 하는 나쁜 일들 다 도와드릴 수는 있는데 사람 죽이는 것만 절대 나는 안 됩니다. 얘기하니까 또 도피자로는 죽이는 건 내가 죽일 테니 너는 땅이나 파놔.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기둥 뒤쪽에서 레오노레, 피델리오가 엿듣고 있었던 거죠. 근데 거리가 멀어서 둘이 막 뭔가 속닥속닥 하니까 돈 피자로가 나쁜 짓을 꾸미고 있다는 걸 표정으로는 알 수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는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제 퇴장을 하고 나서는 레오노레가 등장해서 정말 멋진 아리아를 부르죠. 야, 이 나쁜 녀석아. 도대체 너 뭔 나쁜 짓을 꾸미려고 지금 그렇게 쑥덕대고 있는 거냐. 이 남편 아직도 못 찾았는데 너무나 불안하구나. 라면서 콤호프눔, 희망이여 오라. 라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아리아를 부릅니다. 이 아리아가 정말 그 베토벤스러운 게 이 피델리오에 나오는 아리아에는 관악기들이 네. 그 사람을 어떤 도와주거나 상징하는 그런 악기의 역할로서 오블리가토 역할로서 나오는데요. 호른이 나옵니다. 네. 호른이 맨 처음에는 이제 그 레오노레는 지금 두렵죠. 이거 남편을 구할 수 있을지도 두렵고 발각되면 자기도 죽을지도 모르고. 근데 호른이 아주 따뜻하게 희망이여 오라. 별빛처럼 오라. 이렇게 얘기할 때 호른이 마치 이중주인데요. 하늘에서 신의 손길이 레오노레를 가득 이렇게 감싸주듯이 보호한다는 느낌으로 호른 선율이 내려오는 거죠. 근데 후반부에서 레오노레는 용기를 냅니다.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겁내고 있을 때가 아니야. 우리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나는 반드시 남편을 구해낼 거다라고 의지를 다지는 부분에서는 호른 특유의 그 영웅적인 사운드로 이중주가 행진곡처럼 네. 막 굉장히 빨리 연주하면서 레오노레의 의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네. 정말 이 성악과 기악에 모두 통달했던 네. 베토벤스러운 그런 음악이 나오고요.
자, 어쨌든 이러는 가운데 레오노레는 참을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하나 뒤져봐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다. 네. 그래서 오늘이 이제 지금 국왕폐하의 명명축일, 이제 이름이 뭐 이 필립이 되든지 뭐 아니면 뭐 이런 까를로스가 되든지 이 국왕폐하의 이름을 정하는, 성인의 이름을 따서 정하는 명명축일이기 때문에 이걸 기념해서 죄수들을 다 문을 열어가지고 뜰로 나와서 일광욕을 하게 해줘야지. 그래야지 찾기 쉽죠. 그래서 허락도 받지 않고 이 철문들을 다 따가지고 피델리오가? 예, 피델리오가 따서 죄수들을 이 뜰로 나오게 합니다. 네. 근데 이 사람들은 돈피자로 악당이 전부 정치범으로 가두은 사람들이라서 전부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선량한 사람인데 정적이라서 잡혀온 사람들이라서 이 사람들 나와가지고도 동요하지 않고 여기서 또 아주 아름다운 진짜 베토벤이 남성 합창의 진수를 보여주는 죄수들의 합창이 나옵니다. 이 나오자마자 오 벨히엘루스트 얼마나 이 기쁜가. 네. 이 태양, 이 공기, 신선한 공기 얼마만에 맛보는 것인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남성 합창이 나오는데 그때 돈피자로가 들이닥쳐가지고 로코를 막 이렇게 네. 갈구는 거죠. 네. 아니 왜 허락도 없이 죄수들을 다 풀어줬냐. 그러니까 레오노레가 이제 허락 없이 한 거니까 결국은 막 이렇게 엄청 야단을 맞으면서 돈피자로는 죄수들을 다 다시 감옥에 넣고 이 로코하고 레오노레 보고는 빨리 지금 지하 감옥에 가서 땅을 파. 이러면서 끝이 납니다. 네. 1막이. 네. 1막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나면 2막은 지하 감옥입니다. 무대가. 네. 이 명색이 남자 주인공인데 1막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던 지하 감옥에 갇힌 남편. 지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하루에 빵 한 조각, 물 한 모금만 허락되는 그런 어떤 극도의 상황에서 이 어둠 속에서 플로레스탄이 드디어 등장하죠. 네. 그러면서 외칩니다. 신이시여, 여기는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그러면서 진짜 여기서 또 베토벤의 가장 아름다운 선율 중에 하나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플로레스탄의 아리아가 등장합니다. 인생의 봄날에 네. 이 In des Lebens Frühlingstage라는 그런 아리아인데요. 이 참 플로레스탄이 2막에 비로소 나오지만 이 사람이 영웅적인 인물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이 아리아입니다. 이 아리아에서는 플로레스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인생의 봄날에 내가 돈피자로를 고발하고 여기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한 것이라고는 오로지 진실을 밝히려 했을 뿐인데 그 대가로 돌아온 것은 이 쇠사슬 뿐이구나. 네. 그렇지만 요 부분이 또 감동적인데요. 나에게 있어서 달콤한 위안이 되는, 보상이 되는 거는 내 양심이 허락한 대로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내 양심이 시키는 일을 다 완수했다는 거. 돈피자로를 고발한 것 자체는 네. 굉장히 용기 있는 일이었죠. 내가 할 일을 했다는 것만이 나에게는 달콤한 위안과 보상이 되는구나. 이게 이제 아리아의 전반부입니다. 네. 그리고 후반부가 가면 플로레스탄은 이제 막 지쳐가지고 이제 비몽사몽간인 거죠. 네. 그 안에서 환영을 바라보고 맥박이 빨라집니다. 멀리서 천사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천사가 막 이 장밋빛 빛에 둘러싸여가지고 천사가 날아오는데 가만히 얼굴을 보니까 안에 레오노레네. 이 레오노레가 천사 같은 모습으로 달려오고 있구나. 우와. 그러면서 나의 천사 레오노레요 이러면서 거의 막 이 기진맥진한 이 남자가 혼수 상태가 될 때까지 맥박이 점점 빨라지는데요. 여기에서 정말 베토벤의 또 기악의 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 너무나도 서정적인 인생의 봄날에라고 외치는 그 서정적인 장면에서는 클라리넷이 정말 아름답게 오블리가토를 깔아주면서 저는 항상 이 아리아의 첫머리 클라리넷 선율을 들을 때 일구쌤도 좋아하시죠? 알프스 산에 네. 산록에 봄이 되면 부활절 언저리쯤 되면은 알프스 산 자락에 풀밭이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 노란 민들레들이 이렇게 피어오르는 아름다운 풍경. 그러면서 훈풍이 불어오는 그 느낌이 정말 음악으로 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이 맥박이 갑자기 빨라지는 부분에서는 오케스트라도 점점 빨라지면서 거기서는 또 오블리가토 악기로 오보에가 등장합니다. 오보에가 엄청 빠르고 그 당시 현대 오보에로 해도 굉장히 고음역인데
그 당시 이 고전파 시대 오보에로 참 어떻게 저게 가능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고음의 빠른 패시지를 네. 함께 연주하면서 이 플로레스탄의 정신이 깨어나면서 또 이 맥박이 빨라진다는 걸 들려주는데요. 이 부분의 오보에는 독일에서는 보면 항상 오디션 볼 때 오보에 주자들한테 쓰더군요. 근데 어쨌든 이 아리아를 부르고 마지막 힘까지 다 써버린 플로레스탄은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버립니다. 네. 그때 사다리를 타고 로코와 레오노레가 이 감옥으로 내려오는 거죠. 네. 그러면서 로코는 와가지고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근데 레오노레는 목소리로 직감을 하죠. 아, 플로레스탄이다. 이래가지고 가가지고는 서로 이제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남편인 걸 확신을 하고는 이 레오노레는 플로레스탄을 위로하면서 당신 꼭 나갈 수 있으니 용기를 가지시라. 그러고 있는데 땅이 다 파질 때쯤 드디어 돈 피자로가 네. 칼 한 자루를 가지고 플로레스탄을 죽이러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플로레스탄에 대한 원한을 막 얘기하면서 너 오늘 나한테 한번 죽어봐라 이러면서 칼을 찌르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레오노레가 피델리오가 플로레스탄의 앞을 막아서면서 칼 앞에 용기 있게 팍 이렇게 막아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영웅을 죽이려면 그 아내를 먼저 죽여라. 그러면서 자기가 레오노레라는 걸 거기서 밝히죠. 네. 그래가지고 막 옥신각신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멀리서 신호나팔 소리가 들려옵니다. 빰 따다단딴딴 네. 따다단딴딴딴 무대 뒤에서 트럼펫이 그렇죠. 불죠. 트럼펫이 부는 건데 이게 뭐냐 하면은 돈 피자로가 지하 감옥에 내려가 있는 동안 혹시 내무장관이 언제 감찰하러 올지 모르니까 그 신호탑, 이 전망탑 위에 탑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군인 보고 올라가라고 해서 막 멀리서 세비야 쪽에서 마차가 오는 이 흙먼지가 보이면 빨리 나한테 신호해라. 그럼 빨리 올라가야 되니까. 네. 신호하라고 하는데 하필 지금 이 레오노레 때문에 이 플로레스탄을 못 죽이고 지금 망설이고 있는 가운데 신호나팔이 울리니까 안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네. 결국은 남편을 이 플로레스탄을 해하지 못하고 내무장관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로코하고 돈 피자로는 지상으로 올라가고 레오노레와 플로레스탄만이 남아서 플로레스탄은 2년 만에 이 집념의 아내가 자기를 구하러 온 것에 너무나 감격해하죠. 두 사람은 기쁨의 이중창을 부릅니다. 네. 그러고는 이제 이 장면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2막은 1장과 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장에는 지하 감옥, 그리고 2장은 지상으로 올라와서 이 형무소 안뜰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내무장관인 돈 페르난도가 나타납니다. 돈 페르난도는 플로레스탄의 오랜 친구입니다. 네. 죽은 줄 알았던 플로레스탄. 근데 이 로코가 나와서 일러 바치는 거죠. 돈 피자로 저 사람이 플로레스탄이라는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2년 동안 지하 감옥에 가두어 놔가지고 지금 돈 피자로가 나쁜 사람입니다. 얘기하니까 돈 페르난도는 돈 피자로를 연행해 가도록 하고 처분을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지하에서 레오노레와 플로레스탄이 구출돼 나옵니다. 네. 죽은 줄 알았던 플로레스탄이 이렇게 아내의 구출로 살아나온 걸 보고는 돈 페르난도는 감격해서 빨리 이렇게 그 건강을 돌보라라고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은 거기 모인 이제 죄 없는 정치범들은 다 풀려나가지고 가족들을 만나러 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레오노레의 어떤 그런 용기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찬사를 보내며 환희의 합창을 하는 가운데 오페라는 끝이 나게 됩니다. 네.